안녕하십니까. 오늘 상당히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또 오랜만에 여론조사를 소개를 합니다. 리얼미터. 리얼미터는 이제 보통 저는 조작미터다. 근데 또 그 사장, 이택수 사장하고는 엄청나게 이것도 잘 알아요. 친해요. 그 이택수 아버지가 이제 김문수 지사하고요. 경북고 아마 선생을 했는데 김문수 지사하고 친해요. 그러니까 이택수 여론조사 기관이다 보니까 이제 이거 보수나 진보, 좌파, 우파 다르게 연줄이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이거 이택수, 이거는 김어준하고 연결된 기본적으로 이게 좌파 성향의 여론조사 기관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좌파들은 상당히 좋아합니다. 갤럽하고 리얼미터. 그 다음에 MBS 이런 걸 이게 좌파들은 주로 보도하고 방송에서도 이게 주로 리얼미터, MBS는 이게 4개 여론 지표조사. 그 다음에 갤럽 이런 걸 많이 소개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리얼미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여론조사 공정이다. 또는 이제 한국 여론평판연구소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게 저 공중파에서 잘 소개를 안 해줘요. 좌파들이 소개를 안 해준다고. 우파 성향이라고. 그래서 이게 리얼미터가 의미가 있다. 근데요. 탄핵에 대해서 이게 엄청난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리얼미터입니다. 좌파.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리얼미터에 탄핵이 인용이 52. 그 다음에 기각이 45.1. 오차범위 고려하면 그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근접한 게 리얼미터에서는 아마 처음일 거예요. 리얼미터에서. 좌파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탄핵 인용 52. 기각은 45. 7% 차이지만 이게 오차범위 고려하면 상당히 근접했다. 엄청난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번에 아마 이런 이제 여론조사도 상당히 영향을 줍니다. 왜? 제가 여러 이제 탄핵 판결문 노무현 것도 찾아보고 박근혜 대통령부터 이게 많이 꼼꼼하게 한번 검토해 보면요. 최근에 이진수까지요. 이게 한마디로 이게 탄핵 재판은요. 법리가 아닙니다. 답이 없어요. 법리가 아니에요. 정치입니다. 정치. 그러니까 아예 교과서에 허영 교수님 오늘 인터뷰도 했지만 교과서에 헌법재판은 정치적 사법재판이다. 이렇게 아예 그냥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어요. 우리 판례도 그래요. 한마디로 이게 탄핵 재판은 정치입니다. 정치. 정치는 뭐가 중요하다? 여론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4대4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정치니까. 법리로 보면 이게 4대4가 될 수가 없지요. 더 이제 재밌는 게 노무현 대통령 판결이에요. 저는 그게 이번에 기준이 된다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 그때는 이제 9명 체제예요. 9명. 그때는 헌재법이 뭐라 되냐면 소수 의견은 기재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그 법이 돼 있었어요. 헌재법에. 이게 삭제가 돼가 지금은 반드시 적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까 이제 막 재판관들이 지금은 막 자불안석이야. 불안하지. 겁나지. 막 온데 압박이 들어오니까. 근데 노무현 때는요. 이렇게 골치 아픈 사건은 의견 안 적습니다. 그냥 다수 견해로 기각됐다. 기각됐습니다. 근데 몇 대 몇인지 누가 어떻게 찬성 반대인지 안 밝히겠습니다. 이랬다고. 그거 한번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기사 놓아 9명이 무등까지 이거는 자기들끼리 서약을 했대. 무등까지 비밀을 가져가야 된다. 그것도 나옵니다. 기사야. 근데 9명이 이게 영원한 비밀이 지켜집니까? 바로 이게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몇 대 몇이다 누가 어떻게 저쩌고 했다 뭐 이게 쭉 녹아 지금은 정설이 3명이 탄핵을 찬성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6명 중에 5명은 기각, 1명은 각하입니다. 각하. 저는 이번에 각하가 의미 있다 보거든요. 이번에 윤 대통령은 국회에서 2번 의결했잖아. 일사부절이 각하입니다. 또 형법에 내란죄를 빼버렸잖아. 70~80% 빼버렸잖아. 짜장면에 짜장을 빼고 단무지 못하는 거지. 전환기 교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저는 각하 의견도 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각하. 그 다음에 기각. 합쳐가지고 3명 이상만 놓으면 이게 탄핵은 인용이 안 되는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제 말은 노무현 때는 솔직히 말하면요. 노무현 때는 이게 탄핵이 인용된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누가 봐도 그래도 인용이 3표가 나왔다. 이거는 정치니까. 그래서 이름 거론되는 게
그때 우리 보수당에서 추천한 사람. 그 다음에 추미애가 탄핵했잖아. 민주당 했잖아. 그 민주당에서 지명한 사람이 탄핵 인용해야 된다. 노무현을 실은 거죠. 이런데 이런까지 3명이 노입니다. 그래서 제 말은 탄핵은 정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민의 뜻이 제일 중요하고 제 눈에 맞으면 국민의 뜻은 두 가지로 확인한다. 하나는 객관적인 여론과 두 번째는 진짜 강한 국민의 뜻은 집회. 왜? 집회까지 논다는 것은 결사반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지지층의 흐름은 집회 숫자를 보면 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여론은 여론조사. 그 외에는 알 길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둘 다 압도하고 있다 봐요. 탄핵은 찬반이 5대5가 되면 이건 무조건 기각이고요. 분기점은 33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유가 있거든. 6명, 9명 중에 6명, 이 말은 국민의 66% 이상이 압도적으로 찬성할 때만 대통령이 탄핵이라 이 말이거든요. 이유가 있지. 왜 과반으로 안 하고 6명으로 했겠느냐고. 이유가 있다고. 국민이 뽑은 대통령인데 지지율이 30% 넘는데 파면하면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원래는 지지율이 노무현 지지율은 얼마 처음에는 10% 돼 있지. 맞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4, 5%가 떨어지니까 8대2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33.3이 찬반의 분기점이다. 그 이상 넣으면 탄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치상. 왜? 국민의 뜻이 6이 9명 중에 6명이니까. 국민의 뜻이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게 33.3을 넘으면 탄핵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우리 헌법 정신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 리얼미터에서 52대 45.1 거의 이게 근접한 엄청난 여론조사가 나왔고요. 이거는 결정적으로 헌법재판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하나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집회죠. 그러니까 강력하게 탄핵 찬반은 집회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탄핵 찬성 집회는 아무도 없어. 한마디로 그냥 파리 날린다나? 요즘 파리도 없지만 겨울에. 하여튼 탄핵 찬성 집회 가는가? 대전에 주최측 주산 1,500이야. 경찰은 900이야. 근데 한번 생각해보면 거기도 대전에 국회의원이 몇 명이냐고. 대전에 전부 다 100% 민주당 의원이잖아. 맞잖아요. 거기에 지구매도 몇 명이냐고. 민주당원이. 근데 900명이다? 황당하잖아요. 근데 그 단체가요. 주최한 단체가 한 40개 될 걸 안 살려봤는데 3, 40개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단체에서 두세 명도, 그러니까 유령단체. 탄핵 찬성하는 900명. 근데 우리는 대전역 생긴 일에 제일 많을 겁니다. 제일 많을 거예요. 경찰 추산이 부산역보다 많으니까 경찰 추산 17,000이면 실전에 동그라미 하나 더 붙인다. 최소한 3, 4배는 봐야 되거든요. 3, 4배는. 그리고 광화문도 마찬가지예요. 강화문도 저녁에 4시부터 5시 반까지 주로 집회 가거든요. 방송 때문에. 그 4시에는요, 가면 지하철역으로 어르신들이 춥다고 집에 가고 있어. 그때 숫자하고 또 이게 틀린다. 피크는 2, 3시거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면 이게 전체 연인은 10만 명이 훨씬 넘다 봐야지. 경찰 추산 동시에 어느 순간이 33,000이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왔다 갔다 다 하면 10만 무조건 넘어요. 무조건 넘어요. 그런데 탄핵 찬성 집회, 자기들 말로는 이게 10,000명 어쩌고 하는데, 근데 그게 국회의원이 80명 왔더라고. 국회의원 80명 오면 보좌관이 10명이, 9명이 안 놀 수 없잖아. 그럼에도 그게 800명이야. 국회의원만 80명이 왔다니까, 민주당? 동의하면서. 그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린 자발적으로 하잖아. 이미 집회는 압도했고, 이제 여론도 거의 팽팽하다. 이러면 탄핵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중요한 리얼미터 조사가 딱 좋은 중요한 시점이 나왔어요. 우리 내일 대통령이 최종 진술하고 모레 이재명이 또 최후 진술해. 야, 이것도 이게 각본을 짜도 어떻게 같은 날 다음 날 이게 최종 진술을 서로 합니까? 진짜 이게 둘이는 숙명적인 운명인지 25, 26 대통령도 최종 진술, 이재명도 이게 최종 진술이야. 선거는 이제 모르겠지만 이 중요한 타임에 엄청나게 중요한 그것도 좌파들이 무시할 수 없는, 왜? 계속적으로 하니까 리얼미터에서 엄청난 여론조사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제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어서 다른 조사도 있어요. 다른 조사도 이제 소개합니다. 리얼미터에. 뭐냐면 이제 이거 헌재가 절차가 공정하냐? 공정하다가 50밖에 안 돼. 50.7. 불공정하다 45. 이거는 이게 거의 똑같아. 공정하다는 게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는 게 50인데 공정은 50이니까 또 2%는 탄핵을 찬성하는데 내가 봐도 그런 사람 많다니까 주위에. 아유, 나도 탄핵은 찬성하는데 헌재는 너무해.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특히 좌파들 중에 많아. 나는 탄핵 찬성하는데 내가 봐도 이게 헌재가 불공정하다. 이게 좌파도 있고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 다 그래. 한동훈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 있잖아. 어벤져스나 뭐 그게 보면 좀 뭐라 하냐면 이게 아유, 나도 탄핵은 찬성해. 근데 헌재는 불공정해. 이런 사람 많다니까. 우파인지 뭐 모르겠지만 한동훈 쪽에서도 또는 이게 안철수나 유승민 쪽에서도 많거든요. 따라서 이게 그 헌재는 진짜 부끄러워야 됩니다. 어떻게 공정하다가 50밖에 안 돼. 50. 불공정하다 45. 이게 뭡니까 이거 헌재. 진짜 부끄러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정권 연장 교체. 이것도 거의 똑같아요. 정권 교체는 49. 또 떨어져요. 49. 정권 연장은 45.3. 그러니까 교체가 49. 연장은 45.3. 이것도 근접한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흐름이 이래 보면 돼요.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헌재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정권이 연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론이 거의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읽어야 돼. 국민의힘도.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윤 대통령을 지지하니까 국민의힘도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헌재 불공정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순서가.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윤 대통령 지지율, 탄핵 반대. 이게 가장 독립 변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국민의힘은 종속 변수로 뭐 정권 연장이나 이게 노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오판하면 안 된다고. 대통령 버리고 가면 국민의힘은 그냥 10%대 정당으로 전락한다니까. 대통령 버리고 가면. 그럼 대통령은 새로 당을 만들 수도 있고 뭐 여러 당이 있잖아. 그럼 이게 확 바뀐다고요. 국민의힘은 그렇게 명심해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고. 그건 노잖아.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이 42.7, 민주당이 41.1. 약간이라도 이게 국민의힘이 아쉽잖아. 이게 국민의힘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논리 그렇잖아요. 국민의힘이 좋아서 42%가 지지하면 그럼 이게 대통령 탄핵 인용이나 대통령 지지율 확 낮아야 되잖아. 국민의힘이 다른 후보 때문에 좋아하면. 그게 아니란 말이야. 대통령 탄핵 기각용 지지율이 국민의힘보다 높다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냐. 예를 들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이 나는 윤석열 싫은데 나 한동훈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한다. 이런 게 어디냐고. 그러면 국민의힘 대통령 지지율 높아야 되잖아. 왜? 맞잖아요. 따라서 논리가 전혀 안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그 정기조사니까 엄청난 여론조사가 높다. 가장 의미 있는 게 탄핵 반대 기각이 45.1 거의 과반에 육박했다. 탄핵 찬성과 거의 비슷하다. 이거는 엄청난 우리 탄핵 기각 판결의 청신호가 켜졌다. 청신호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감사합니다.